어머니, 사실 그날 갈비찜에 알레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뭐라고?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아, 아니에요. 말이 잘못 나왔어요. 너 정말 날 죽이려고 했구나. 15억짜리 보험금 때문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시침이 떼는 거야? 자, 여기 녹음기에 다 녹음됐어. 너 방금 다 자백한 거야. 뭐라고요? 녹음기요? 그래. 경찰이 다 듣고 있어. 지우야, 넌 이제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 강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24년 11월 어느 추운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며느리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지우야, 갑자기 웬일이야? 오늘 특별한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어 봤거든요. 솔직히 이상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먼저 연락해서 밥을 차려주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였는데 말이죠. 갑자기 왜? 그냥 요즘 어머니께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요. 정수 씨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수도 있어? 네, 일찍 들어왔거든요. 어머니, 꼭 오세요.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 그럼 7시쯤에 갈게. 네. 어머니, 정말 기대하세요. 평생 잊지 못할 저녁이 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저녁이 될 뻔했으니까요. 저녁 7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 4층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누르자마자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어머니. 정말 맛있는 저녁 준비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에 정말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들로만 준비했어요. 특히 이 갈비찜은 제가 정말 자신 있어요. 그때 안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우가 오늘 하루 종일 요리하느라 고생했어요. 정수야,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갑네. 보고 싶었다. 저도요, 어머니. 자주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 가족끼리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갈비찜을 권했어요. 어머니, 이 갈비찜 꼭 드셔보세요. 정말 정성껏 만들었어요. 응, 고마워. 그런데 혹시 견과류는 안 들어갔지? 저는 평생 땅콩 알레르기가 심해서 견과류를 조심해야 했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안 들어갔어요. 어머니 알레르기 있으신 거 제가 모르겠어요? 견과류는 전혀 안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그래. 그럼 안심이네. 네. 걱정 마시고 많이 드세요.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갈비찜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도 부드럽고 양념도 잘 배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 지우야,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더 드세요. 며느리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가 참 이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목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목이 좀 이상한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따가운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목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정수야, 엄마 좀 이상한 것 같아. 숨쉬기가 힘들어. 아들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목이 점점 부어오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걸 발견했어요. 며느리 얼굴에 차가운 만족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놀란 척은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드디어 성공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거요. 숨이 점점 막혀왔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지우야. 갈비찜 좀. 네. 어머니, 지금 갈비찜이 무슨. 갈비찜 포장해줘. 병원에서 검사 받을게. 제가 간신히 말을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냥 빨리 병원에 가요. 갈비찜은 나중에. 아니야. 지금 당장 포장해줘.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갈비찜을 비닐봉지에 담아줬어요. 그 비닐봉지를 꽉 붙잡고 저는 맨발로 4층 아파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어요. 맨발로 뛰어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리요. 제발. 택시기사님이 놀라며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주셨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숨이 막혔지만 갈비찜이 담긴 비닐봉지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료진에게 소리쳤어요. 땅콩 알레르기예요. 이 갈비찜 때문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셨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환자분, 정말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선생님, 이 갈비찜 성분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분명히 땅콩이 들어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따로 성분 검사를 하거나 요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피검사로 알레르기 검사는 가능합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은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안도감이 없었어요. 지우야, 갈비찜에 정말 견과류 안 들어갔지? 네, 당연하죠. 어머니 알레르기 있으신 거 제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시장에서 산 양념장에 뭔가 섞여 있었나 봐요. 며느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이 여자가 일부러 넣은 거라고요. 며칠 후 알레르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 치명적인 양의 땅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 정도 양이면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에게는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갈비찜에 일부러 땅콩을 넣었다고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은 시장에서 산 양념에 섞여 있었다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저 죽을 뻔했는데. 아니요. 수사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정말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니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정수가 병원에 다시 왔을 때 일이었어요. 어머니, 지우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정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지우가 일부러.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들이 저를 끊었습니다. 지우도 정말 속상해해요. 자기가 잘못 산 양념 때문에 어머니가 다치셨다고. 정수야,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봐. 지우 얼굴을 봤어. 분명히 일부러. 어머니, 지우가 왜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어요. 정수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니요. 하지만 지우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산 양념장에 뭐가 섞여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미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도 놀라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그때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연기가 완벽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지우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누가 알았겠어. 정수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정수야, 정말 엄마 말 안 믿을 거야? 어머니,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증거. 병원 알레르기 검사에서 땅콩으로 나왔잖아. 그건 실수로 들어간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내 아들이 저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그때 갑자기 오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박재욱이라는 친구였는데 30년간 형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재우가, 나야 은영이. 은영아, 오랜만이네.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재우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꼭 도와줘야겠어. 무슨 일인데? 저는 재욱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뭐? 며느리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고? 응, 분명해.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줘. 정수까지 며느리 편이야. 은영아, 이거 심각한 문제네. 내가 도와줄게. 정말? 당연하지. 30년 형사 생활이 헛일이겠어? 범죄자들 냄새 맡는 건 자신 있어. 재욱의 말에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은영아, 혹시 며느리가 돈 문제는 없어? 돈 문제? 응. 보통 이런 일은 돈 때문에 일어나거든. 빚이 많다거나, 보험금이 목적이라거나. 재욱의 말을 듣고 나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 맞다. 며느리가 얼마 전에 내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자고 했었어. 뭐? 언제? 한두 달 전쯤. 그때는 효심이구나 생각했는데. 은영아, 그거야. 그게 바로 동기야. 재욱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보험 금액이 얼마야? 15억 원. 15억?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었네. 재욱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나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재우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며느리 뒷조사부터 해보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평소 행동은 어땠는지. 어떻게 조사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 마. 재욱은 정말 믿음직했습니다. 경찰도 아들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재욱만은 제 편이었어요. 은영아, 그런데 조심해야 해. 며느리가 한 번 실패했으니까 또 시도할 수도 있어. 또, 응. 15억이라는 큰 돈 앞에서는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재욱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또 시도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당분간 혼자 있지 말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 알겠어. 그리고 며느리가 음식을 주면 절대 먹지 마. 특히 너 혼자 있을 때는. 재욱의 조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생긴 거예요. 며칠 후 재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영아, 만나자. 중요한 걸 찾았어. 뭘 찾았는데?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재욱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욱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은영아, 앉아봐. 충격적인 얘기할 거야. 뭔데? 빨리 말해봐. 재욱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금융 기록이야. 내 지인이 조사해줬어. 뭐가 나왔어? 지우 씨, 빚이 엄청나. 은행 대출 3억, 카드 빚 1억, 그리고 재욱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사채 빚이 5억이야. 사채라고? 그것도 끝이 아니야.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2억 더 잃었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총 11억 원의 빚이라니요. 그럼 총 11억? 응. 그리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 사채업자에게는 이미 독촉이 시작됐더라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 처음엔 주식 투자라고 했는데 그게 다 도박이었어. 재욱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너 명의로 된 생명보험 계약서야. 계약서를 보니 정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명이 이상했습니다. 이 서명, 내가 한 게 아니야. 위조, 서명이야. 필적 감정을 맡겨봤는데 확실해. 그럼 지우가 내 서명을 위조했다는 거야? 그렇지. 보험금 수익자도 며느리로 되어 있어.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재우가, 그럼 정말 지우가 날 죽이려고 한 거야? 확실해. 11억 빚에 15억 보험금이면 4억이 남잖아. 이 악독한 년이 은영아, 아직 더 있어. 더, 재욱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CCTV 화면이야. 사건 이틀 전 변두리 시장에서 찍힌 거야.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한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견과류 전문점이야. 여기서 땅 콩가루를 샀어. 뭐, 정말, 응. 가게 사장한테 확인했어. 분명히 땅 콩가루 500g을 샀다고 해.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계획하고 땅콩가루를 사서 갈비찜에 넣은 거였어요. 그럼 시장에서 산 양념에 섞여 있었다는 건 거짓말인 거네. 당연하지. 완전히 계획적인 살인 시도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증거들로 경찰서에 가면 되겠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뭔 문제? 직접 증거는 아니야. 정황 증거들이지. 그럼 안 되는 거야? 아니, 충분히 수사할 만해.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부인하면 기소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재욱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백을 받아내야 해. 자백? 응. 며느리가 직접 인정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함정을 만드는 거야. 며느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재욱의 계획이 궁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영아, 치매 연기할 수 있어? 치매. 응.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하면서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해봐. 그럼 지우가 좋아하겠네. 그렇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날 일을 얘기해보는 거야. 그럼 지우가 자백할까?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방심하게 돼. 특히 상대방이 치매라고 생각하면 더욱 그래. 재욱의 계획이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녹음은 어떻게 해? 내가 준비할게. 초소형 녹음기를 줄 거야. 경찰한테는 미리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내가 아는 형사한테 미리 상황을 설명할게. 정말 할 수 있을까? 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또 시도할 거야. 재욱 말이 맞았습니다. 11억이라는 빚 앞에서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은영아,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 혹시라도 며느리가 눈치채면. 그래도 해야지. 이대로는 못 살겠어.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준비하자. 고마워, 재우가.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친구 사이에 뭘. 그런데, 은영아, 응?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며느리가 뭘 할지 모르니까. 재욱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알겠어. 조심할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며느리가 11억이라는 빚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그리고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재욱과 함께라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드디어 함정 작전을 실행할 날이 왔습니다. 재욱이 준 초소형 녹음기를 옷 안에 숨기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야, 엄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지우야,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져서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네. 무슨 얘기요? 집에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거야. 지금요? 응. 지금 당장. 1시간 후 며느리가 왔습니다. 재욱은 미리 약속한 대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지우야, 앉아봐. 엄마가 치매 검사를 받았어. 치매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의사가 그러는데 초기 치매래.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대. 어머니, 그럼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아직은 괜찮은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래. 그래서 미리 정리할 게 있어. 정리할 거요? 이 아파트 말이야. 너희한테 증여하려고 해. 며느리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갑자기 왜?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게 좋겠더라고. 법무사도 만났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우야, 엄마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한 게 저번에 갈비찜 먹고 쓰러진 일 기억나? 네, 기억나요. 그날 왜 그랬을까? 엄마가 자꾸 까먹어서. 어머니께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셨잖아요. 맞다. 알레르기. 그런데 갈비찜에 견과류 안 들어갔다고 했지? 네. 당연히 안 들어갔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상하네. 저는 일부러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양념에 뭔가 섞여 있었나 봐요. 아, 맞다. 양념. 그런데 지우야. 네, 사실 엄마가 그날 이상한 걸 봤어. 너 표정이. 제 표정이요. 며느리가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쓰러질 때 네 얼굴에 뭔가 다른 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잘못 본 건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 엄마가 치매라서 헷갈린 건가?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걱정 말고 아파트 증여 서류나 준비해요. 그래, 그런데 지우야, 혹시 보험 얘기했던 거 기억나? 보험이요? 응. 엄마 명의로 생명보험 들자고 했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그거 언제 들었지? 엄마가 기억이 안 나. 한, 2달 전쯤? 보험금이 얼마였지? 15억 원이요. 아, 맞다, 15억. 그런데 지우야. 네. 엄마가 그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어. 치매 때문인가?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서명하셨는데요. 정말 엄마가 기억을 못하나? 그런데 이상한 게 저는 잠깐 멈춰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엄마가 죽으면 그 보험금은 누가 받는 거야? 그건 지우야. 혹시 네가 받게 되어 있어? 며느리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궁금해서. 엄마가 치매라서 잘 모르겠어. 그때 며느리가 방심했습니다. 제가 치매라고 생각하니까 경계심을 풀어버린 거예요. 어머니, 사실. 응? 그날 갈비찜에
제가 며느리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뭘 했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뭔가 했지? 며느리가 계속 망설였습니다. 아파트와 보험금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치매시니까 말씀드려도 기억 못 하실 거죠? 응. 엄마 기억력 많이 나빠졌어.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그날 갈비찜에 알레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뭐라고?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아, 아니에요. 제가 뭔 소리를. 지금 뭐라고 했어?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너 정말 날 죽이려고 했구나. 15억짜리 보험금 때문에? 어머니, 제가 언제? 아직도 시침이 떼는 거야? 자, 여기 녹음기에 다 녹음됐어. 너 방금 다 자백한 거야. 제가 옷에서 녹음기를 꺼내자 며느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뭐라고요? 녹음기요? 경찰이 다 듣고 있어. 지우야, 넌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안 돼요. 어머니, 제발. 이거 실수였어요. 실수? 땅콩가루 사러 시장 돌아다닌 게 실수야? 매명의로 생명보험 가입한 게 실수야? 어떻게 아세요?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이 살인범아.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제옥과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지우 씨, 긴급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합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체포된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됐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살인미수, 사기,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들 정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를 믿지 않고 지우 편을 들었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정수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정수야. 네가 속은 거야. 지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으니까. 정수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어요. 그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한 거예요. 아파트 매각 대금 중 일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아들의 새 출발 비용으로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정수야, 너도 새로 시작해야지. 집도 구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서 꽃과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정수는 약속대로 매주 찾아옵니다. 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날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아마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고 며느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해치려고 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정말 편안합니다. 큰 재산은 없지만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진실도 밝혀졌으니까요. 때로는 위기가 오히려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큰 집에서 외롭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제 저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물질보다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